산업은행, STX, 그리고 이명박. 이 영상은 내부 제보자의 증언과 증거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은행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4월 1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의 지분은 기재부가 91%를 소유하고 있는 등 정부 지분인 100%인 자산 규모가 240조나 되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등 수구 정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늘 산업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자기들이 핵심 측근을 그 자리에 앉히고는 했습니다. STX는 쌍용중공업의 재무책임자였던 강덕수 씨가 IMF로 무너졌던 쌍용그룹의 쌍용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후 공격적인 기업 인수 전략으로 대동조선, 범양성선을 인수하면서 STX 조선해양을 주력으로 하여 2011년도에는 재벌 순위 14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재벌 기업으로 떠올랐던 STX는 조선 경기 침체와 함께 다른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인 순환 출자 방식의 기업 구조 등으로 2012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2013년 4월경에는 직원들 임금마저 체불하게 되면서 강덕수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STX그룹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공동 관리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서 경영되게 되었습니다. 이 금융기관 채권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또한 2014년 STX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2014년 10월 강덕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2,800억 원대의 배임, 550억 원대의 횡령, 2조 원대의 분식회계 범죄 혐의가 있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됩니다. 이 사건을 변호했던 정관들은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바로 이 시기인 산업은행이 STX 조선해양의 채권단을 주도하던 시기에 STX 조선해양 회사 내부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주 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은 최고급 경영자 B씨를 채권은행들을 대표해서 STX 해양조선, STX 조선의 경영기획단장으로 또 STX 조선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조정 단장으로는 산업은행의 간부를 파견하여 자금 집행과 인사권 등 STX 조선의 경영권 전반을 장악합니다. STX 조선의 경영이 총괄 책임자가 된 A 단장은 산업은행의 이익에 앞서 STX 조선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STX 조선의 정상화가 곧 채권 금융기관들 전체의 채권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단장이 STX 조선의 구조조정 단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보인 형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에서 파견되어 온 A 단장은 2014년 1월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던 K 변호사를 처음에는 법률 고문으로 이후에는 전무급인 STX 조선 글로벌 법무팀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K 변호사의 이력에는 조선, 선박, 해양 분쟁에 대해서 전문 이력이 전혀 없는 군 법무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STX 조선은 회사의 위기를 임원과 직원들이 함께 이겨내보고자 직원들과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 동결하고 있던 시기였고 STX 그룹이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실수도 잘못도 없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회사를 떠나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A 단장은 자신이 끌어온 K 변호사에게 연봉을 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당시 STX 조선 임원들 전체 연봉의 합계가 7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임원 1인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권한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상황을 내부자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단장 A씨가 만나자고 해서 산업은행으로 찾아가서 A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A 단장은 K 변호사를 STX조선의 법률 고문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산업은행 사람들은 저희하고 밥도 잘 안 먹는데 당시 회장급이던 단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다시 식사 자리와 술자리까지 가서 부탁하는 것을 보고 K 변호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사장님께 보고하니까 사장님도 K 변호사를 고문으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릉역에 있는 K 변호사 개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K 변호사와 대화를 해보니 본인은 영국법이나 조선 해양 분야는 전혀 모른다고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K 변호사는 산업은행에 필요한 변호사지 STX 조선에 필요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위에 보고했어요. 그 이후에도 산업은행 쪽의 압박은 계속됐고, 얼마 후에는 사장에게서 K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줬어요. 저는 지시대로 월 2,2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내부자의 증언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K 변호사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법률 고문으로 선임된 겁니까? 해외 법무 관련 법률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K 변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거의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산업은행에 업무 보고를 하러 가면 A 단장 옆에 앉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돈은 STX 조선에서 받는데 일은 산업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법률 고문에서 4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 STX 조선이 전무급 임원이 된 것입니다. A 단장에 의해서 STX 조선의 전무급 법무팀장으로 영입된 K 변호사는 A 단장과 함께 STX 조선의 내부에서 수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STX 조선 글로벌 법무팀에는 오랜 기간 선박 수주 분쟁이나 해양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다수 있었고, 기존의 STX 조선과 저렴한 법률 서비스 계약을 하여 오래도록 업무를 수행하던 유능한 영국계 로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국제해양 선박과 관련된 분쟁은 기본적으로 과거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며 해양대국을 이루었던 그동안 수많은 해양 분쟁의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던 영국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의 국제적 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선업체나 해양 관련 사업체는 영국 국적의 전문 로펌과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는 선박건조 계약 관련된 분쟁이나 해양사고 분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운영되는 미국 LA 소재 로펌과 STX 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송의 법률 서비스 계약을 할 것을 A 단장과 함께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자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쯤 A 단장이 산업은행 사무실로 저를 불러서 자신이 추천하는 미국계 법무법인 카탈로그를 주면서 이 회사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A 단장이 STX 조선 사무실로 자기가 추천한 그 미국계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와서는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모두 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A 단장은 STX 조선의 법률 리스크 실사를 이 미국계 법무법인에서 할 것이다 라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는 계약서도 없이 STX 조선의 법률 리스크 실사를 진행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비용을 산업은행 측에서 부담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법무법인과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 수임료를 정하고 보고서 등 결과물이 나오면 확정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하고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아니 그런 언급도 없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K 변호사는 산업은행 최고의 지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미국 LA 소재 로펌은 STX로부터 매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법률 서비스 비용을 받아 챙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14년 초부터 최소한 2018년까지로 알려졌으니 수백억 원은 좋게 LA 소재 미국계 로펌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내부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당시 STX 조선에서 법무팀 업무를 봤잖아요. 그럼 본인 생각에는 LA 소재 미국계 로펌이 작성한 법률 리스크 보고서의 용역 비용은 얼마 정도 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줘도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시 그 로펌에서 했던 내부 보고서의 작성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걸렸던 거거든요. 보고서라는 것이 선박 건조계약서의 손해배상 부분의 검토 및 선주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계약 담당자 미팅해서 선주와 전화 또는 구두 대화 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퇴사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LA에 소재한 그 미국계 로펌에 추가로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초까지 계속 막대한 금액을 그 해당 로펌에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보공장에서는 그 미국계 로펌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냈습니다. LA 소재 미국계 로펌은 당시 한국에 사무소를 차렸는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신일 빌딩 1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바로 STX조선의 고문 변호사였다가 다시 STX조선의 법무팀장, 전무급 임원이 된 그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LA 소재 미국계 로펌이라는 그 법률회사에 대해서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 금액의 국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형, 태섭이 알아? 김태섭이. 금태섭이야? 아, 금이구나. 금이네.